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아니야. 이현웅님을 만 공동 톱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용산 원유로 상가 저번에 이제 합동 통합 개발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왜 우리 지역은 뺐냐고. 아니 제가 뺀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원래는 이제 원유로 2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붙여요? 이거 길이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쨌든 뭐 이게 뭐 갑자기 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간질 하냐 막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나름대로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제가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참고하시려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손에 손잡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구역이죠. 1구역이 지금 960평, 2구역이 6,800평이죠. 평인데 이 부분이 빠졌다. 이 부분을 왜 뺐냐? 그럼 여기는 또 왜 뺐냐? 여기 길이 있어서 이게 우선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좋은 방향에서 거대한 그림을 보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한 덩어리로 좋습니다. 이게 가자고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가자고요.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요거를 저는 생각이 3구역이라고 했어요. 3구역이 한 4,400평 정도 돼요. 4,400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걸 더하면 1구역보다 크죠. 2구역이. 근데 이제 어쨌든 한 몸으로 보자고요. 이거를 한 몸으로 보는데 여기가 이제 정비창 입구죠. 정비창 입구가 이렇게 납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죠. 그래서 원유로 상가가 이제 좋은 이유는 정비창 입구에서 나오면 여기가 만난다는 거.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통합 개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아니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기도 오피스텔이 하나 지어져 있죠. 오피스텔이 있고, 왜냐하면 이 띠가 상업지역 땅이거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이제 하이트인가요? 공장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띠가 이렇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피스동을 각자 직접 개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여기도 오피스텔 짓고 있죠. 여기도 몇 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도생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거죠. 이게 가운데 길이 있어요. 이게 15m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거죠. 길이 있고 이 길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8m 길과 15m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야지 개발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1구역은 9,600평, 2구역은 6,800평, 3구역은 3,400평인데 요거 다 포함해서 400평인데 여기가 상업적이고 여기가 오피스텔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혼자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거 붙여달라. 이거 따로 하냐. 제가 옛날에는 여기도 잘랐어요. 여기가 신축 빌라가 많아서 노후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만 해서 이게 덩어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통합 개발을 하자는 이제 말씀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보자고요. 1구역 9,600평 꽤 크죠. 2구역 6,800평, 3구역 4,400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구 수가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250%로 볼게요. 250%로 보고 그 다음에 25평 기준을 할 경우에 1구역은 950세대가 나옵니다. 괜찮네. 혼자도 되겠네. 그래서 자꾸 1구역이 혼자 하려는 거죠. 그냥 950세대면 충분하니까. 2구역이 660세대, 요 3구역, 여기 3이죠. 3구역이라 할게요. 제가 나눈 거 패 갈린 건 아닙니다. 하는데 어쨌든 구분하기 좋게. 그래서 3구역이 4,400평에서
44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더하면 2만 평이 2만 평에 205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단지를 보고 하나의 건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2만 평 정도의 규모면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우리 지금 아크로 리버, 반포의 아크로 리버 있죠?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1600세대입니다. 2000세대는 아니죠. 왜냐면 큰 평이 좀 많아요. 큰 평이 좀 많아서 이거 크죠? 이게 한 2만 평 돼요. 이 정도 규모의 엄청난 단지입니다. 2000세대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당연하죠. 2000세대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의 흐름을 여기도 길이 있죠.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이걸 하나의 2만 평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크로 리버 파크처럼 이런 식의 단지를 개발을 하자. 여기도 한강이 보이죠? 이쯤 되겠네, 이쯤 되겠네, 이쯤. 우리도 한강이 보입니다. 원효 상가도 한강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단지를 2만 평에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문제는 뭐냐? 길이죠. 길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길을 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금 어쨌든 경계점이 찌글찌글해요. 찌글찌글해. 이게 처음에 이런 게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정비가 좀 필요하겠죠. 원효로 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 학교와 관계에서 여기가 되게 찌글찌글하고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요 길을 이동합시다. 요 길을 요로 이동합시다. 여기에 경계점이거든요. 3가와 4가의 경계점입니다. 그 경계점으로 길을 옮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또 가지만 이걸 돌아서 이렇게 큰 길로 나가는 거죠. 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길 8m 요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됩니다. 가능해요. 8m는 요로 옮기자는 거죠. 옮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옮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옮겨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니 소장님, 아이고 이거 학교 이거 여기 요즘 중학교가 여기 있어요.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수녀원이 이렇게 있죠. 근데 다행히 건물이 엄청 오래됐어요. 어차피 새로 져야 돼 지금. 성심여중은 이거 새로 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한 40년 된 것 같아요. 문화재 같아. 문화재는 여기 있습니다. 성당이 있는 거죠. 성당이 문화재인데 수녀원도 그렇고 이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순환 개발 방식이 있어요. 순환 개발 방식. 이거를 바꾼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부시기 전에 여기다 학교를 먼저 쳐. 학교를 먼저 집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시설을 먼저 지는 거죠. 지어서 옮긴 다음에 이게 부시는 겁니다. 이게 막교환 순환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도정법에 이제 정비 사업에 이게 법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죠.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교회 뭐 성당 이런 거가 가운데 박혀 있으면 이거를 입구 쪽에다가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 옮기는 거죠. 옮기고 토지를 옮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건가? 공사비. 이 교회를 다시 짓는 공사비를 어떻게 하는가? 협상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협상 타결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중학교를 수녀원을 여기로 옮기겠다. 옮겨서 그러면 옮기면 이렇게 땅을 막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크게 열리잖아요. 지금 입구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를 크게 접하는 좋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정비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막 찌글찌글해서 여기 엉망진창인데 여기 경계에 대한 길로 이 학교 입장에서는 3면이 정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원효로 사가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 사이즈의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이제 지원을 저희가 해주면 돼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5m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길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는 이 면이 이제
학교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15m 면에 이 3면이 도로로 깨끗해. 15m, 15m, 8m라는 요 3면이 깨끗한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차피 오피스텔 군이죠. 오피스텔을 계속 질 겁니다. 오피스텔을 계속 지는 군이고 여기 섬처럼 돼 있죠. 섬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하나의 2만 평, 2,000세대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필지가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2,000세대 나름대로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2,300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여기 임대 아파트 넣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흐름은 이제 보행자 녹지축이라 그러죠. 공원이죠. 공원길을 만드는 거고 차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보차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창에서 나와서 보행자 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릿 상가는 이제 지하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 스트릿 거리, 이 먹자 골목이잖아요. 먹자 거리를 여기도 있죠. 여기도 스트릿 상가가 쫙 있지만 요 안으로도 넣습니다. 우리가 안으로도까지 넣어서 사람들이 여기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먹자 골목이 이 안에도 형성되고 요 부분에 이제 45평형을 제가 한 40세대 넣었습니다. 많이는 안 했어요.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위치 좋은 언덕 위에 한강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45평을 넣고 여기는 아무래도 오피스텔 군이잖아요. 오피스텔 군이니까 저희가 여기다 오피스텔 동을 넣었어요. 오피스텔 동이 21평형이 한 280세대 나옵니다. 좋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큰 대단지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치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피스텔 동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평형에 이제 대지분이 작은 상가 갖고 계신 분들한테 오피스텔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 좋죠. 그래서 여기서 35층까지 올라갑니다. 35층. 그리고 33평형은 630세대, 25평형은 356세대, 23평형이 855세대, 그 다음에 21평 오피스텔이 280세대, 그 다음에 여러 평 임대 아파트를 540세대 정도 나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230세대 아니 임대 아파트를 너무 작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여한 거잖아요. 공공기여의 용적률 인세비를 봤는데 임대 아파트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 사무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상권에 청년을 위한 임대 사무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시에 기부를 하는 거죠. 기부 체납을 하면 그 공간을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거냐? 임대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임대 사무실을 하겠다. 우리는 왜 스트릿 상가와 업무 시설이 지하에 있다. 거기서 그 부분에 임대 사무실을 주겠다. 그 다음에 체육 시설도 주겠다. 주민 체육 시설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 주민센터도 저희가 기부 이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 여기 주차는 아니죠. 여기도 주차는 아니고 이 동네가 주차난이 많습니다. 빌라가 아무래도 10가구면 5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저희가 지하에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공공기여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죠. 그 다음에 공원, 스트릿 공원 쫙 만들어. 여기도 어차피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대한 대체부지가 필요한 거죠. 대체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2313세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모두가 해피한 단지의 플랜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릿 상가 이런 합정이 있죠. 메트로폴리스인가 뭐 그거 있죠. 그럼 지하에 우리가 이마트도 넣을 수 있어요. 2000세대니까 땅이 엄청납니다. 그럼 지하에 이마트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트가 좀 멀죠. 마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트도 필요하죠. CGV 극장도 넣습니다. 요즘은 여기가 거대 하나의 상권이기 때문에 정비청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CGV 극장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시설 지하 도시 업무시설 그다음에 공공오피스 그래서 서울시 운영해라.
청년들한테 지역 청년들한테 무료로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릿, 업무시설 이런 상가 이런 것들을 지하 공간에 해서 정비청과 연결을 하는 그런 플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원룸 상가 통합 개발 손에 손 잡고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도 나름대로는 기브 앤 테이크해서 중학교를 새로 짓는 방식. 그래서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새로 짓는 중학교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 이 단지 학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출입구가 일로 나는 거죠. 일로 정문과 후문. 고등학교 일로, 중학교 일로. 그래서 고등학교 일로 들어가고 중학교 일로 들어가고 아니면 옆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도 나름대로 정비가 필요한 거죠. 여기도 시간이 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서로 정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로 손에 손잡고 2만 평 2,000세대 갑시다. 감사합니다.